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졸업작품 위드유의 발표를 맡은 18학번 김진경입니다. 저희 어플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플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플에 대한 간략적인 소개와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설명드린 후 쓰인 기술에 관한 내용과 데모 영상, 보완할 점을 차례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어플에 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식이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올해 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후 개정된 법안입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가 매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서로 근처에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만들게 된 어플이 바로 이 위드유입니다. 어플 이름인 위드유는 사고로부터 늘 곁에서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플은 어떻게 사용자를 지켜줄까요? 위드유는 사용자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알림음을 울려 사용자에게 알려주거나 UI에 나타내는 맵에 위치를 포인팅하는 방식으로 근처에 운전자 혹은 보행자가 있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어플 제작에 사용된 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스쿨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녹화 내용을 어플 제작에 참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초상권 등의 문제로 데이터 확보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위치를 받아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블루투스와 서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블루투스는 가까이 있는 사용자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며, 서버는 많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다루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 어플이 작동하는 데에 핵심 기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운전자의 아이디와 GPS 위치값을 서버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보행자에게는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아이디를 보내게 됩니다.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정 거리 내에서만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가까이 있음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직후에 보행자는 자신이 받은 운전자의 아이디와 자신의 아이디, GPS 위치값을 서버로 전송합니다. 이로써 서버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정보를 모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는 전달받은 GPS 위치값을 계산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매우 가까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두 사용자의 어플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플에서 알림이 울리고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주의를 주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UI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흐름대로 알림이 울리고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위치를 핸드폰 맵에 포인팅하게 되어 어플리케이션 UI에는 이런 형태로 나타냅니다. 현재 화면의 UI는 드라이버 모드이며 빨간색은 운전자 자신을 나타내고 검정색은 주위에 있는 보행자를 나타냅니다. 해당 UI에 보이는 것처럼 보행자가 가까이 있을 시 알림을 울리고 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 기술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근거리에 있음을 판단하기 위해 블루투스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블루투스 비콘을 사용한 것입니다. 스마트 출결 시스템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특별히 페어링과 연결을 하지 않아도 가까이만 있다면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 할 수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단말기에서 지원하는 기능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오픈소스인 비콘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어플 내에서 임의로 비콘을 생성할 수 있으며 아이디 값을 지정하여 각기 다른 사용자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합니다.
이 어플은 사용자가 운전자 혹은 보행자로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합니다. 사용자는 어플을 설치한 후에 자신이 운전자인지 보행자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드는 멀티스레드로 작동하게 됩니다. 위드유에서는 총 3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 중 2개는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는 스레드와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스레드이며 나머지 하나는 애플리케이션 작동과 관련된 메인 스레드입니다. 메인 스레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림을 울리고 맵에 포인팅을 하고 엔드 유저에게 데이터를 보여주는 등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연산하는 서버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서버는 리눅스 기반 서버에 아파치, PHP, MySQL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파치를 통해 호스팅을 하게 되며 PHP로 안드로이드와 MySQL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가 구축한 웹서버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처음에는 디바이스에서 서버로 데이터 전송, 즉 리퀘스트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는 웹서버에서 데이터를 쿼리어하여 데이터베이스로 보내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쿼리를 보냅니다. 요청을 받은 데이터베이스는 그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내어 웹서버로 반환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웹서버에서는 PHP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받은 결과를 디바이스로 전송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면 애플리케이션은 엔드 유저에게 알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드유 애플리케이션을 드라이버 모드로 실행한 데모 영상입니다. 앱을 실행했을 때 자동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찾아 포인팅해주며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주위에 있는 보행자의 데이터를 받아 맵에 포인팅해줍니다. 화면을 줌인하면 더욱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파트에서는 UI를 다듬고 최적화를 통해 속도를 높여야 하며 옵션을 추가하여 앱 사용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서버 파트에서는 허용할 수 있는 동시 접속자 수를 늘리고 데이터 업데이트의 속도를 더욱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드유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